최근에 미국 증시가 요동을 쳤죠. 요동이 아니라 격동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 언급을 할 때마다 폭락과 반등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처음 국가별 관세 목록을 발표했을 때 사실상 무역 전쟁이 본격화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말 그대로 대폭락을 했죠. 코로나 이후 역대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는데 요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박살이 났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관세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도 커졌고요. 트럼프 자체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비판하는 시위 역시 미국 전역에서 상당한 규모로 진행이 됐어요. 시위 참가자만 적게 잡아도 수십만이고 많게 잡으면은 뭐 300만까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또 온갖 전문가들이나 유명인들, 정치인들, 언론, 기관 할 거 없이 앞장서가지고 이 관세 정책을 비판을 하고 있고요. 보다시피 증시 개박살을 났고 여론 나락갔고 트럼프도 이걸 보면서 살짝 조금 쫀 것 같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인데 그 땀은 조금 송글송글 맺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한 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관세 정책을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바로 하려고 했는데 3달은 기다려주겠다고 한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반응을 합니다. 그치? 그냥 겁만 조금 준 거지 진짜 무역 전쟁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이 쫄았잖아. 그러면 우리 다시 주식한다? 돈 넣는다? 하면서 이때 다시 증시가 상당히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트럼프의 말은요 끝까지 들어보고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할 말까지 한 번 더 들어봐야 된다. 트럼프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중국은 제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중국은 또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라도 패줘야 가오가 삽니다. 안 그러면 그 너무 쫀 거 티가 나니까 하면서 이때 중국에는 관세를 더 올렸거든요. 이게 맨 처음에는 34%로 시작을 했는데 너 관세 올렸어? 그럼 나도 올리면 돼 하면서 서로 계속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245%까지 올랐거든요. 관세를 경매하듯이 올렸어요.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싸우다가 관세가 무슨 100%가 넘었잖아요. 이러면 또 문제가 뭐냐면 아이폰은 85%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미국도 아이폰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씁니다. 근데 여기에 관세가 뭐 100% 넘게 붙는다고 하면은 아이폰을 2배 넘는 가격에 사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전자제품에 한해서는 상호 관세에서 제외를 하겠다고 했는데 요거는 중국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국도 봐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꼬리를 살짝 내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더라고요. 이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죠. 나 중국에 굴복한 거 아니다. 가짜뉴스 쓰지 마라. 일부 풍모만 제외시키는 거지 중국처럼 자꾸 이렇게 보복하고 나오면은 더 세게 맞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중국이 조금 세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이미 오랫동안 미중 무역 전쟁을 해왔고 여기에 조금 적응이 돼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오고 있었어요. 첨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휘토류 같은 자원도 중국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골카 한 장 들고 있는 거예요. 던지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무서운 거야. 다음에 조금 세게 나오는 게 이유인데 우리도 보복관세 가능하다는 입장이면서 동시에 협상의 여지를 꼭 남겨두고 있어요. 꼭 나름 그 단호한 척은 조금 하고 있지만 아주 그냥 골이 터져라 고민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보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미국에 의존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아쉬운 게 조금 있을수록 세게 나가기 힘들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좋아하는 연애 하는 거야. 의지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원래 이유는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했어요. 솔깃한 제안도 같이 했습니다. 미국산 공산품 무관세로 팔아줄게. 너네 천연가스도 많이 팔아줄게. 어차피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 거 못 사가지고 너네 거 엄청 쓰고 있는데 잘 됐지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시도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이걸 또 거절했어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유도 나름 이렇게 자존심 굽히고 속 없는 척하게 했는데 거절 당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들이받는 척이라도 해야죠. 우리도 보복관세 할 수 있어요. 안 하고 싶긴 해. 근데 안 하게 조금 도와줄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원한 미국의 짝사랑 을의 연애를 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인데 상당수가 미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저자세로 숙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굳이 상대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다른 살 길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 한국인데 우리는 최대 수출국이 미국입니다. 안 숙일 수가 없어요.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게 정신 나간 거야.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덜어주기 위해서 미국산 에너지의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국의 공장을 조금 더 짓는 식으로 비율을 맞춰줄 여지가 있고요. 실제로 삼성이나 LG도 멕시코에다 지으려고 했던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대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걸 보고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했대요. 현대차 너 잘했어. 너는 이제 관세 안 내도 돼. 왜? 미국에서 만드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관세 엄청 때리니까 현대차도 미국에다 공장 짓고 미국에 일자리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의 효과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지금 베트남도 엄청 세게 때려맞고 있는데 여기도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거든요.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전면 철폐하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너네도 제발 좀 우리 제품에 관세를 좀 때리지 말아줄래? 이렇게 빌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또 바짝 긴다고 손잡아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면 기는 대로 더 뽑아먹는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죠. 사실 미국이 또 베트남에 불만인 게 지금 중국산을 열심히 막고 있는데 이 중국산이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베트남산으로 탁가리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우회 수출이 된다는 거예요. 중국산 열심히 막아봐야 베트남산으로 둔갑을 해서 들어오니까 이거를 막지 않는 베트남에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베트남산을 중국산으로 보고 중국처럼 엄청난 고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트럼프는 왜 이렇게 관세에 집착을 할까요? 패티시가 있는 것 같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런가 하게 보니까 미국은 대표적인 무역 적자 국가입니다. 무려 근 50년 동안 무역으로 꾸준히 적자를 봤어요. 이제는 적자가 그냥 베이스예요. 적자가 안 나면 그건 미국이 아니야. 트럼프는 이게 진짜 되게 불만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가? 자,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 나라 탑3를 보시면은 거기에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1위 중국, 2위 멕시코, 3위 베트남인데 이 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미국의 생산기지예요.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이나 베트남,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현재 값싼 노동력으로 완제품을 생산을 해서 이걸 다시 미국으로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미국에서 쓸 거를 미국에서 안 만들고 남의 나라에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수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딱 그만큼 무역 적자도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그냥 미국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서 무역 적자를 감수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을 시키면은 수입이 느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로 수출은 줄어들거든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어서 해외에서 팔고 있으니까 수출 통계에 안 잡힌다 뿐이지 사실상 수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현지에서 발생한 수익은 본국으로 다 송금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역 적자가 난다고 막 찡찡대는 거는 조금 이상한 거죠. 물론 그만큼 미국 내 일자리는 조금 감소할 수 있겠지만 대신에 미국의 국민들 역시 완제품을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고 이게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소비가 촉진이 될 수 있고 이게 미국의 거대한 내수 경제를 지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중국보다 크고요. 인도보다는 5배 이상 큰 시장이에요. 무역이 아니라 내수로 경제가 굴러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미국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소비하고 또 그만큼 물건을 수입하는 양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적자 규모도 커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이런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덕분에 미국의 기업들이 제일 큰 이득을 보잖아요. 뭐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만큼 또 실적이 좋아지고 덕분에 주가도 오르고 이게 미국의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까지 도움이 되는데 트럼프는 이런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단순히 그냥 공장이랑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니까 일자리를 외국에 약탈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이상하긴 해요. 우리 한국도 대기업들이 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일자리 뺏겼다고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외부를 조금 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내부 단계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미국은 무역으로만 돈을 까먹는 나라고 대신에 여기저기서 돈을 쓸어 담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그 미국의 자본시장이나 자산시장으로 전 세계에서 돈이 또 모이지 않습니까?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과정에서 미국의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죠. 이게 다 돈이고 부의 창출이고 추가로 또 무역으로 적자가 나서 달러가 해외로 유출이 된다고 해도요. 그 상당수의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달러로 미국의 자산을 사는 과정에서요. 대표적인 예시가 채권이죠.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팔면서 달러를 받죠. 과정에서 유입되는 달러의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역 수지 자체는 적자가 날 수 있지만 자본 수지는 흑자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달러가 진짜로 순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달러를 또 찍어내면 그만입니다. 기축통화라고 막 찍잖아요. 그냥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뭘 사는 게 아니라 복사된 종이를 가지고 뭐 뭔가를 사고 있어요. 우리 한국처럼 GDP의 80%가 무역에서 나와야 적자가 났을 때 막 울고 나라 망했다고 하소연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엄청난 기술력과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뭐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 받는 거나 구글이 광고 수익 창출하는 거나 넷플릭스 구독료 받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또 무역 통계에 잘 안 잡힌대요. 돈으로 돈을 버는 나라가 물건 좀 못 팔았다고 이렇게 울상지면 되나? 이게 애초에 이치에 안 맞는 정책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해요. 단기적으로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 일부를 미국으로 옮기는 추세고 과정에서 미국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이득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비싼 인건비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늘잖아요. 그만큼 기업들은 실적이 줄어들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은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실적은 또 감소하겠죠. 이러면 기업들은 고용 규모를 줄일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괜히 무역 전쟁 할 때마다 막 대공황 같은 거 오고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수입품에 관세가 붙어가지고 들어오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이거는 미국 중산층이랑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냐고. 트럼프가 그런 프레임을 잘 만든다는 평가가 좀 있어요. 무언가를 적으로 규정하고 이 적에 대한 분노를 자극을 해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트럼프의 주장은 경제학적인 오류에 기반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의도된 오류라는 평가도 많고요. 트럼프를 많은 사람들이 묘사하기를 이 사람은 이길 수만 있다면 진실보다는 거짓을 사용하는 걸 택하는 쪽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정치공학의 본질을 잘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죠. 진실이라는 것은 진위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알 수 있는 게 진실이잖아요. 하지만 프레임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미국을 피해자, 전 세계를 약탈자,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은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고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분노한 대중은 컨트롤하기 쉽죠. 그렇게 트럼프는 지지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광고인데 오늘은 조금 짧아요. 미국의 한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딸이 하나 있는데 입냄새가 되게 심했대요. 입냄새 관련해가지고 우리말 중에 그 슬랭이 하나 있죠. 아가리 똥내라고. 영어 표현은 에컬리터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딸랑구의 똥내가 좀 걱정이었어요. 명색이 아빠가 덴티스트인데 똥내 아웃 오브 아가리는 조금 면이 안 서잖아.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그러다 개발이 된 게 바로 이 구강청결제 테라브레스가 되겠습니다. 많이들 눈에 익으시죠? 올리브영에서 봤을 거예요. 한국에 안 팔 때부터 유명해서 직구로 엄청 구해다 쓰던 물건이고, 한국에 정식으로 팔기 시작하면서는 바로 그냥 올리브영에서 1등을 찍었거든요. 이 강점이 뭐냐면 인공 색소, 인공 향료, 알코올이 없습니다. 실제로 색소가 없어서 물같이 투명해요. 개인적으로 청결제를 잘 안 쓰게 되는 게 보통 그 향이 너무 세거든요. 입에서 똥내 빼주면 뭐합니까? 양냄새가 더 심한데. 근데 테라브레스는 냄새가 안 나. 인공 향료가 없어가지고 나 이거 물인 줄 알고 마실 뻔했잖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운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매워. 그래서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분들, 양치를 했는데도 냄새가 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근데 냄새를 자가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혀로 손등 한번 핥아보시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똥내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 테라브레스 구매하시면 됩니다. 큰 거 1병, 작은 거 2병 이렇게 세트로 팔고요. 큰 거는 집이나 차, 직장에 두고 쓰시고, 작은 거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딱 나흘만 이 구성으로 이 특가로 24,900원으로 모시고 있고요. 배송비는 공짜입니다. 센스 있게.